주식 사고 나서 이런 적 있지? 처음 살 때는 분명 자신 있었어. 실적 좋아질 것 같아서 샀어요. 그런데 주가가 5% 빠져. 그러면 갑자기 이유가 하나 추가돼.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잖아요. 10% 빠지면 또 이유가 바뀌어. 어차피 반도체는 앞으로 필요하니까 조금 더 빠지면 여기까지 왔는데 본전은 와야지. 이상하지?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데 내가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이유는 계속 늘어나. 그리고 처음엔 5%만 산다고 했던 종목이 한 번 추매하고 두 번 추매하고 세 번 추매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계좌에서 제일 큰 종목이 돼 있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정해야 할 걸 안 정했기 때문이야. 오늘은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왜 사는지, 어떤 조건이 깨지면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할지, 최대 얼마까지 담을지. 이 세 가지가 없는 매수는 주가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내 감정이 기준이 되기 시작해. 먼저 매수 이유야. 좋아 보여서, 많이 빠져서, 유튜브에서 좋다고 해서, 친구가 간다고 해서 이건 매수 이유라고 보기 어려워. 내가 왜 이 주식을 사는지 최소한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 예를 들어 실적 개선이 확인되고 있고 해당 섹터로 거래 대금과 수급이 이어지고 있어서 본다. 이런 식이야. 중요한 건 어려운 말을 쓰는 게 아니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이유여야 한다는 거야. 왜? 그래야 시간이 지난 뒤 내 생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왠지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사면 나중에 뭘 확인해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실적 개선 때문에 샀다 라고 했다면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는지 보면 돼. 외국인 수급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샀다. 그러면 수급이 유지되는지 보면 돼. 섹터 주도력이 계속될 거라고 봤다. 그러면 거래 대금과 대장주가 살아있는지 보면 돼. 매수 이유는 나중에 내 판단을 검사할 기준이야. 여기서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 이유를 잔뜩 붙여. 실적도 좋고 차트도 좋고 산업도 좋고 CEO도 좋고 수출도 늘고 신제품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유를 너무 많이 붙여놓으면 문제가 생겨. 하나가 깨져도 다른 이유를 꺼내서 계속 버틸 수 있어. 실적이 나빠지면 그래도 산업은 성장하잖아. 수급이 빠지면 그래도 회사는 좋잖아. 차트가 무너지면 난 장기 투자야. 이렇게 돼. 그래서 오히려 핵심은 내가 이 주식을 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하는 거야. 딱 한두 개면 충분해. 그래야 그 이유가 깨졌을 때 내가 판단을 다시 볼 수 있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 무효화 조건.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 오면 내 처음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할 것인가?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정해. 처음엔 10% 빠지면 정리해야지 라고 해. 막상 10% 빠지면 조금만 더 보자. 15% 빠지면 지금 팔기엔 너무 많이 빠졌는데 20% 빠지면 본전만 오면 나갈게. 그 순간부터 가격이 아니라 내 매수가가 기준이 돼버려. 그래서 무효화 조건은 사고 나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기 전에 만드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무효화 조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몇 퍼센트 빠지면 손절,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샀느냐에 따라 달라져. 실적 때문에 샀다면 예상했던 실적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게 무효화 조건이 될 수 있어. 수급 때문에 샀다면 핵심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게 조건이 될 수 있고, 주도 섹터라서 샀다면 거래 대금이 크게 줄고 대장주의 추세가 깨지는 걸 볼 수도 있어. 가격도 물론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 하지만 핵심은 내가 샀던 이유가 사라졌는지를 보는 거야. 오늘은 하나만 기억해. 내가 들어간 이유가 사라졌는데 계속 들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분석이 아니라 희망일 수 있어. 마지막은 최대 비중이야. 이것도 사고 나서 정하면 늦어. 처음에는 조금만 사. 그런데 주가가 내려오지. 싸졌네. 조금 더 사. 또 내려와. 평단 낮춰야지. 또 사. 그리고 어느 순간 처음 계획보다 2배, 3배 커져 있어. 문제는 그 다음이야. 종목 비중이 너무 커지면 조금만 움직여도 계좌 전체가 흔들려. 그러면 판단이 달라져. 시장이나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평단가만 쳐다보기 시작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이 종목은 진짜 확신이 있으니까 많이 살래. 그런데 확신이 강하다는 것과 내 판단이 맞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야. 시장에서 은확신이 가장 강했던 판단도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최대 비중은 얼마나 많이 벌고 싶은가 보다 내 판단이 틀렸을 때 계좌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봐야 해.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종목의 최대 비중을 10%로 정했다고 해보자. 처음 5% 사고 주가가 내려왔다고 무조건 5%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매수 이유와 무효화 조건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가격이 내려온 것과 투자 이유가 더 좋아진 것은 같은 말이 아니야. 이제 세 개를 연결해보자. 첫 번째, 왜 샀는가? 두 번째, 무엇이 깨지면 틀렸다고 인정할 것인가? 세 번째, 틀렸을 때도 버틸 수 있도록 얼마까지 담을 것인가? 이 세 개는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 회복과 수급 개선을 이유로 어떤 종목을 봤다고 해보자. 그러면 매수 이유는 명확해. 업황 개선과 수급 지속.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업황 전망이 꺾이고 외국인 수급도 계속 빠져. 그러면 처음 이유가 훼손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미 비중이 계좌의 절반이라면 사람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져. 조금만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게 돼. 그래서 비중 관리가 판단 기준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거야. 복잡한 투자 일지를 처음부터 만들 필요 없어. 주문 넣기 전에 세 줄만 적어도 돼. 첫째, 나는 왜 사는가? 둘째, 무엇이 깨지면 이 생각은 틀린가? 셋째,
최대 얼마까지 담을 것인가? 이걸 적었는데 답을 못하겠어? 그럼 아직 매수 버튼을 누를 준비가 안 된 걸 수도 있어. 특히 첫 번째 질문. 왜 사는데 여기에 오를 것 같아서 밖에 안 나온다면 조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사고 난 다음에는 처음 없었던 이유를 계속 추가하지 마. 처음에는 단기로 샀는데 빠지니까 장기 투자가 되고, 수급 보고 샀는데 수급이 깨지니까 가치 투자가 되고, 차트 보고 들어갔는데 차트가 무너지니까 배당을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끝이 없어. 매수 전에 만든 기준으로 매수 후 판단을 검사해야 해. 그래야 결과가 안 좋아도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가 남아 그게 다음 투자에서 자산이 돼.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종목이 반드시 오른다 라고 시장과 약속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나 자신과 약속하는 거야. 이 이유가 살아있는 동안 보겠다. 이 조건이 깨지면 다시 판단하겠다. 이 비중 이상은 넘기지 않겠다. 시장 방향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 주가도 내가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왜 사고, 언제 생각을 바꾸고, 얼마나 담을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 그게 투자 기준이야.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 왜 사는가? 어떤 조건이 깨지면 틀린 것인가? 최대 얼마까지 담을 것인가? 이 3가지가 없으면 주가가 오를 때는 욕심이 기준이 되고 떨어질 때는 본전이 기준이 돼. 반대로 이 3가지가 있으면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여도 처음 정한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어. 기억해. 매수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작되는 게 아니야. 버튼을 누르기 전에 기준을 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돼. 그런데 기준을 정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움직여줄까? 당연히 아니야. 그래서 다음 5편에서는 미래를 하나로 맞추려 하지 않고 상승하면 어떻게 할지, 횡보하면 어떻게 할지, 하락하면 어떻게 할지 3가지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강의도 빠르게 만나보세요.